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122의 서술형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문제는 구스 아스팔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122의 3교시 때 3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바다판 교량의 교면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 열 영향 이제 하나를 물어봤죠. 그리고 시공 시 유의사항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에 뭐 시공 순서 이런 것도 같이 넣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열 영향에 대한 뭐 검토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이제 답안을 어떻게 쓸지 그거를 먼저 빠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이 나왔으니까 3페이지에 어떤 걸 할 수 있죠? 유지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보수, 보강 이런 것도 같이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보시면은 열 영향은 3천 수치 해석으로 했다. 그리고 계측을 병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시공시 유의사항은 트리니다드 에퓨레 25% 혼합을 했습니다. 이 트리니다드 에퓨레라는 거는 천연 아스팔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는 260도, 쿠커하고 덤프 운영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포장의 수면 연장 관리 방안으로 기능성, 시공성, 경제성, 품질 관리를 사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강바닥판 교량을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강바닥판 교량과 콘크리트 교량의 시공학적 차이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공성과 중량과 유지 관리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중량은 이제 경량이고 중량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공성은 간편하다. 강바닥판 교량은요. 콘크리트 교량은 보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강바닥판 교량 중에 교면 포장에 대한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요구를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요구 조건은 부착성, 균열 저항성, 안정성,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 종류를 보시면은 구스 아스팔트. 여기 이제 구스 아스팔트를 맨 위에 쓴 이유가 여기서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맨 위에 쓴 거죠. 그래서 220에서 260도씨까지 온도 관리를 해야 된다. 열 영향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1페이지에서는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관련된 거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관련 없는 거 아무거나 막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질문 요지를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포장시 열 영향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 요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요거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한번 보시고요. 열 영향을 어떻게 했느냐? 검토 방법은 먼저 3천 수치해서 가고 여론 방정식을 이용을 하고 계측도 병행을 한다.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고요. 온도 하중 및 거동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응력이나 변이 계측을 병행한다. 여기 이제 병행 이런 말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열 영향을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 다이아프램이나 종리부에 이제 변형이 발생하는가? 교축 방향 영구로 변형한다든가? 열 영향 요소는 이제 시공 속도나 시공폭 분할 방법이라든가 외기 온도 이런 거에 열에 이제 영향을 받는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로축은 이제 변이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축 직각 방향은 이제 거의 변이가 없죠. 일정한데 교축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구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면 구스 아스팔트 포장 시공 순서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뭐 혼합, 원방 교반, 포설. 여기에 이제 방수층도 있고 뭐 접착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밀하게 시험 순서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여기에 온도, 덤프하고 쿠커는 20톤짜리 뭐 두 대를 사용했다, 뭐 한 대를 사용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3에서 4cm 포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제가 이제 수치도 써놨죠. 그리고 강상판은 보통 12에서 16mm나 뭐 많게는 뭐 20mm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방수층이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요것도 한번 모시도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공시 유의사항 요게 이제 중요하죠. 여기에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니다드 에퓨레 25% 혼합 요건 이제 천연 아스팔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골재는 1.3에서 5mm 사용을 한다. 부순돌은 2.5mm 사용을 한다. 배합할 때는 유동성과 관임량 시험을 하고요. 시공 여기를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혼합일 때는 온도 200에서 260도씨 1에서 2분 가열을 혼합한다. 운반일 때는 쿠커를 사용을 하고 덤프 운반 시에 쿠커를 가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덤프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럼 현장에 도착을 하면은 쿠커에 다시 집어넣어서 가열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포솔은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시공면을 건조시키고요. 표층 시공 시 세석 살포를 하는 이유는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을 한다. 자, 3페이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개인 의견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포장의 수명 연장 관리 방안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
구스 아스팔트 포장의 이제 한계성과 보완 과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 관리 방안은 기능성을 분석해야 된다. 시공성, 경제성을 분석을 하고 품질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참고를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열 영양분소 이런 말을 써둔 이유는 문제에서 열 영양 이런 말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언급을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해주셔야지만 외우지 않고 썼다고 채점자가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참고사항으로 미끄럼 저항성 35%, 소선 변형 저항성 20%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초기 비용은 구스 아스팔트가 제곱미터당 4.8만 원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은 초기 비용이 고가다. 철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니까 시공성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장기 고용성이 불리하고 소성 변형에 취약하다. 장기 고용성은 약 한 뭐 20년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완 과제는 이러한 소성 변형과 장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을 해야 되고 시공 및 품질 관리 표준화를 함으로써 이 시공성을 올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에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스 아스팔트가 이렇게 시공을 하는구나. 시공 순서를 이렇게 되고 수명 연장은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풀어놓은 걸 안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